또 하나의 부동산 규제가 나온 거죠. 그죠?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는 부동산 정책,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. 이게 규제 일변도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봐야 될 텐데, 그죠?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. 이번에는요,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 예외 없이 전세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이야기예요.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. 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집을 딴 사람한테 전세 주고 나는 다른 집에 가서, 작은 집에 가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전세를 살고 있을 때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? 이게 원래 내가 보유한 집이 9억 원을 넘어선잖아요.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해 준 걸 회수한다고 해요. 야, 순간적으로 저는 드는 생각이,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가거든요. 그럼 작은 데로 옮기고 싶은데 뭐 그런 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우리 집은 전세를 주고 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도루묵이 됐네요. 생각을 못할 만큼요. 이게 저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한 사람들한테는요, 아마 큰 충격파가 될 겁니다. 큰 충격파가. 결국은 이제 전세자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9억 원을 초과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니까 내가 작은 집에 전세에 있었던 돈 다 내놔야 되거든요. 만기 연장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나는 집을 팔아야 돼요. 결국은요, 은퇴자들, 고령자들에게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조치예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에서 내놓거든요. 물론 타깃은 있죠. 타깃은 다주택자들이거든요. 예,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거든요. 갭 투자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출을 빼서 다른 집을 사면서 거기에 전세를 두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요. 그리고 일부 돈을 넣어서 집을 사고 또 한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전세를 꼬리를 물어서 이게 집을 사는 갭 투자 말입니다. 여기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꽤 들어갔거든요. 그러면 다주택자들이기도 하고요. 바로 이런 부분들도 제어하겠다는 그런 데가 타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. 게다가 옛날에는 예외 조항도 좀 있었거든요. 예외 조항이라는 게 뭐 간단합니다. 뭐 간병이라든가 정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부모 봉양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었으면 이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죠?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조차도 없습니다. 그래서 예외 없이 내가 가진 아파트가 9억이 넘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한다. 이런 이야기예요. 결국 이런 걸 보면요.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. 예.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무주택자, 실수요자 요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어렵다기보다도 예. 실수요자,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고가 주택 9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강남 아파트가 9억이거든요. 대부분 9억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강남으로는 아예 진입을 못한다. 원천적으로 길을 막는다. 대출 규제하고 전세자금 대출 또 회수하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 빌려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막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무주택자나 고령자나 은퇴자나 뭐 실수요자까지도 강남 진출을 막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?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요 여러분 규제가 능사가 아닙니다.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. 시장이 왜곡되게 흘러갈 때 그 부분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것이지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. 시장은요 아무리 절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. 결국 그 시장은 무너지고 맙니다. 예, 시장은
시장이 만들 때 올바른 시장이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서는요. 정부가 자꾸 시장을 만들려고 해요. 예, 대출 규제를 한다든가 뭐 세금을 올린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을 써갖고 하지만 이게요. 하나를 잡으려고 하다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.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단 말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.